자, 오늘은 그 방향 도함수라는 거를 알아볼 텐데요. 방향 도함수는 이제 directional derivative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주제 13장은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다변수 미적분학의 뼈대를 이루는 뼈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뼈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도 함수와 이계 편도 함수 그리고 체인 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1호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그레디언트 벡터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배울 뭐 최대 최소 그다음에 라그랑주 승수법 이거는 약간은 이제 10월 말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13장을 다 할 텐데요. 10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 이제 실질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11월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중적분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이 아니라 새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단지 예제만 딱 알고 넘어가면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와 이 어떤 개념 간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채점을 마쳤거든요. 1학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실력이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학기 때도 이미 아는 내용에 대해서 생소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다 보니까 문제 적응력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였는데 2학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한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퀴즈 웨벅에서 봤을 만한 문제들을 냈고요. 루틴한 엑서사이즈들 말하자면 이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예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려 보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전부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험 준비를 하신다면은 책에 있는 예제들은 모두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학습 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과목이 또 한꺼번에 수강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 관리를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내용도 단지 이제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뭐 연습도 하고 웹업도 숙제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학습에 임해야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방향도 함수의 정의가 뭘까요? 이 방향도 함수는 우리가 그림을 일단은 봐야 되겠죠? 방향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z 이꼴 fxy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공면상에서 자 그래프가 주어졌죠. 함수 f의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방향도 함수는 뭘 말하느냐? 이것은 이제 어떤 기하적인 아이디어는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이 방향 어떤 여러분이 방향을 특정하세요. 예를 들면 나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예. 이 방향으로 가고 싶잖아요. 이 방향에 대한 증가율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증가율. 이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함수의 이 차이를 보자. 이게 이제 바로 방향 도함수예요. 도함수라는 건 뭐예요? 항상 함수의 difference. 미분이라는 것은 항상 difference를 보자는 거예요. 차이를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말 쉽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이만큼 갔을 때 이 방향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건 이제 방향이 있는 성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점에서 이걸 P라고 할게요. P 플러스 U 방향으로 해서 그것의 차이를 보자. 이것을 델타 U로 U의 크기로 나눠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미세 방향이어야 되니까 H라고 해서요. 이 방향만 생각하니까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HU에 대해서 H를 하고 이것을 H를 0으로 보낼 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차이를 보는 거예요. 차이의 극한. 그래서 이만큼 갔을 때 얼마만큼 이 양이 벌어지는지를 보겠다는 게 바로 방향 도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을 정했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향은 보통은 뭐예요? 단위 벡터를 취하거든요. 왜냐하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임의의 벡터를 가지고 오더라도 여기서 방향 미분을 구할 때는 그냥 방향만 취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크기를 생각 안 해야 되니까 크기는 항상 1로 가정한다. 그래서 단위 벡터를 들고 와서 방향 미분을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게 이제 기하적인 정의고, 이게 이제 형식적인 대수적 정의라면,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숏 버전이라고 하는 거, 간편 버전은 뭐냐면은 그레디언트라는 걸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F 벡터가 뭐냐? 이것은 그냥 편미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F sub X, F sub Y, F sub Z 이런 또는 F sub 변수가 두 개짜리라면 F sub Y 편미분들을 묶어놓은 벡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에서의 어떤 점에서 그레디언트는 뭐예요? 예를 들면 x0, y0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여라. 그것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f sub x에다가 x0, y0 대입하고 y에 대한 편도함수에다가 x0, y0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죠? 이걸 한번 뭐 엑서사이즈로 한번 해볼까죠? 이런 걸 해보죠. 그래서 엑서사이즈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xy의 z를 뭐라고 할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요걸 생각합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있을 때 그래서 점 1,1,1에서의 그레디언트 f의 값은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그레디언트 f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디언트 f는 항상 우리가 요거를 편미분한 거 f sub x, f sub y, f sub z 함수예요. 요거를 써주면은 EX죠, 그죠? 여기서 요거 편미분하면 EX, 그 다음에 요거 편미분하면 EY, 요거 편미분하면은 마이너스 EZ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상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미분 취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1,1,1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값을 대입하면은, 여기서 값을 대입하면 이것은 1,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그레디언트 벡터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 미분 아까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F의 점 P에서 U 방향으로의 미분은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나요? DU, Directional UFP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D sub U FP 이건 뭐야? F를 P점에서 U 방향으로 미분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을 U 방향에 대한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것은 아까 형식적 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f의 p 플러스 hu 빼기 f의 p를 h로 나눈 거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계산해 보면 이건 그레디언트 f의 점 p에서 뭐랑 내적하냐면 u와 내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f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것을 기울기 벡터라고도 불러요. 이것을 기울기 벡터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기울기 벡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예. 편도함 각각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편도함수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 접평면과 접평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접평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곡면이 어떤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울기 벡터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x 방향으로 얼마만큼 접선이 기울었는지, 그다음에 y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접선이 기울었는지, 그리고 z 방향으로는 얼마나 접선이 기울었는지 각각의 성분이 뭐예요? x, y, z 축에 대한 결국 방향 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U와의 내적이다. 그래서 또 엑서사이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V가 지금 V가 2i 플러스 5j의 방향으로 점 2,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fx, y는 x제곱 y 3승 마이너스 4y의 방향 도함수를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예제 4번입니다. 사실 이걸 좀 더 깔끔하게 뭐 하면 좋겠습니다만 칠판에 쓰는 형식처럼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등호가 되어 있고요. V는 2i 플러스 5j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2,5라고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이 가로 기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2,5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점하고 벡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통 2i 플러스 5j가 이제 저건 딱 보면 이제 저거는 벡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보시면 이걸 좌표인지 점인지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벡터를 뜻할 때는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있네요. 전화를 받을까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것은 뭐 아까 봤지만 그레디언트 벡터부터 항상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레디언트 벡터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그레디언트 벡터를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f 기울기 벡터를 항상 먼저 계산하자. 편미분을 완성하면은 뭐가 돼요? x에 대한 편미분은 이거는 상수라고 그랬죠? 이것도 상수니까 x는 요 2x만 미분하면 돼요. 그죠? 2x. 그 다음에 여기서 y3승 빼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y3승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네, 이거 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예, y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x제곱이 이걸 건드리시면 안 되죠. 그죠? 요거만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만 미분해야 되니까 3의 x제곱은 그대로 있죠? y제곱 빼기 4y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4가 되죠. 이렇게 편도함수를 구했다.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그레디언트 f의 어떤 점에서 2,-1에서 2,-1에서의 이 기울기 벡터를 계산을 하자. 이걸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일 때 2,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3승, 그 다음에 3,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 요거는 3, 4, 12, 12 빼기 4 하면 8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i 플러스 8j 이게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벡터 방향으로 노테이션을 잡았다. 이게 기울기 벡터가 됐어요. 항상 이걸 먼저 계산해 놓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미분을 생각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미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V에 뭐라고요? V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V는 단위 벡터예요? 아니에요. V는 2i 플러스 5j니까 이게 단위 벡터가 아니겠죠. 그래서 V가 단위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자 V의 방향만 취하자. 그래서 우리가 U라고 하는 것은 V의 방향만 취해야 돼요. 그래서 V의 크기로 나눠줘야 됩니다. V를 V의 크기로 나눠주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V의 크기 얼마예요? V의 크기는 예, X와 Y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i, 그러니까 x의 컴포넌트가 2니까 4,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y 컴 29죠? 29, 25 하게 되면 5, 25, 루트 29예요. 따라서 우리 u는 루트 29분의 2i 플러스 루트 29분의 5j가 바로 방향이에요. u의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미분 뭐예요? 방향미분은 아까 duf 2, 마이너스 1은 아까 식이 뭐였습니까? 그레디언트 f 우리가 계산해 놨었죠. 마이너스 2,1와 뭐의 내적? u와의 내적이다. 근데 이건 뭐였어요? 그레디언트는 아까 계산해 놓은 게 뭐였었냐면은 계산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i 플러스 aj 먼저 계산해 놨죠? 마이너스 4i 플러스 aj 얘다가 이건 루트 29분의 2i 플러스 루트 29분의 5j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내적이니까 요 내적이라는 거예요. 요 내적이죠. 두 벡터에 내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시면 이게 뭐야? 예, 마이너스 루트 29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40 하니까 루트 29분의 32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루트 29분의 32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향 미분할 때 뭘 주의해야 되나요? 예, 방향만 취해야 되니까 어떤 임의의 벡터가 오더라도 그것의 크기로 나누어서 그것이 이미 단위 벡터라면 오케이. 단위 벡터가 아니라면 그것의 크기로 나누어서 단위 벡터로 만들어서 방향만 취한 다음에 그 기울기 벡터와 내적한다. 이렇게 절차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마 단계가 한 다섯 단계죠, 그죠? 이거 차분차분히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하신다고 막 하시다가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아마 수학에 많이 실패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나는 분명히 저 선생님의 말하는 내용 다 알아들었는데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아들놈 보면 제 아들놈이 아들인데 걔도 보면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면은 뭐 선생님이 하는 거 뭐 다 알아들었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산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계산 실수를 반복하시게 되면 그것이 내 몸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어떤 습관처럼 계속 계산 실수를 반복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을 끊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 집중력을 가지고 세심하게 이런 계산을 하시는 요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계산하는 요령을 익히셨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구구단, 뭐, 덧셈, 뺄셈, 뭐, 이런 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뭐 기탄 수학이라는 책도 있고, 뭐죠? 우리 때는 공문 수학이라는 책도 있고, 뭐, 눈높이 수학이라는 것도 있고, 계속 똑같은 거 반복시키잖아요? 나 이거 왜 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농구 선수랑 똑같아요. 농구 선수나 아니면은 축구 선수나 뭐예요?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공을 골대에 집어넣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또 반복, 뭐 늘 아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훈련. 그것은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거나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우습게 하시면요 큰 코 다치십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은 뭐 머리가 조금 좋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봐야 그죠? 뭐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러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좀 머리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10번 할 동안에 우리는 최소한 6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 6번 보셔야 되고 똑같은 문제 최소한 6번 풀어봐야지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신 분들은 아마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똑같은 문제 6번 안 풀어봤는데. 이렇게 생각. 여러분들이 뭐 2차 방정식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한 30몇 번은 풀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수업할 때 보고, 뭐 모의고사 친다고 보고, 뭐 기말고사 볼 때도 보고, 중간고사 볼 때도 보고, 그죠? 원래고사 볼 때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수능 뭐 중간 예비고사 한다고 보고, 뭐 수능 당일 나가서 또 보고, 하여튼 엄청 자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편안하게 느끼신다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편안하게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레디언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방향도화 함수를 최대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방향도화 함수가 어떤 점에서 이게 기울기 벡터를 계산한 것과 그죠? u를 내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도 이 어떤 함수가 이게 기분이 되게 되면은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 방향 벡터는 그죠? 이거는 우리가 고정이 되는 건데 만약에 u가 이게 변한다고 치면 u가 변한다는 건 마치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좌표가 있고 여기가 뭐 P점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 P점 상에서의 우리가 여기서 F가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려고 해요. 다양한 U의 캔디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U방향으로의 크기 차이, 얼마나 그게 빨리 증가하고 감소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이 방향 도함수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방향의 방향 도함수를 고려해서 이것이 가장 큰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함수가 가장 빨리 그 방향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그것을 뜻하겠죠. 만약에 방향 편도 함수가 음수라면 그 방향으로 뭐예요? 예,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라면 그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u에 대해서 했을 때 가장 최대로 증가하는 방향이 보통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있는 방향이 되겠죠. 아니면 최소로 증가하거나 예를 들면 f가 비용함수라면 비용을 가장 최대로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수입, 말하자면 내가 벌어들이는 revenue, 그러니까 어떤 수입에 대한 것이라면 수입을 최대한 만들고 싶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경제 이코노믹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경영해야 되는가, 그것을 결정할 때 뭐라고요? 이 그레디언트를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최대가 되는 것은 이것이 기분일 때 우리가 u를 변하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의 크기와 두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였어요. 세타가 0이 될 때 이 값이 최대가 되죠. 그죠?
그 말은 즉슨 u가 뭐예요? 그레디언트 f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f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때 바로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 방향이 만약에 이 방향이라면 그레디언트 f의 p 방향이 이 방향이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라는 거예요? 최대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의 p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최대로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방향은 뭐라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의 최대 증가나 최소 감소를 의미하는 방향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이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높은 이제 산이 있다고 쳤을 때, 예. 우리 산에서는 당연히 이제 최대로 하단 빨리 이제 뭐죠? 하산하는 최대한 빨리 하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최대한 빨리 하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 그 그레디언트 방향을 찾아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방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건 지도를 펼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상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고도를 뜻하는 거죠. 뭐 이런 우리가 보통 등고선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이것을 보통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걸 레벨 커브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g 이꼴 fxy일 때 같은 고도를 뜻하는 거였어요. z 이꼴 이것은 z 이꼴 k. 그러니까 같은 높이를 연결한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같은 높이를 연결한 지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여기서 최대로 내가 이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나는 정말 빨리 내려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각 지점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계속해서 그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빨리 가시면 그것이 최대한 하강이 된다. 물론 거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 산이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지형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런 낭떠러지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레벨 커브를 통해서 보시면 레벨 커브를 통해서 그레디언트가 그 다음 레벨에서 가장 최대로 이게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어,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을 찾아서 이 방향으로 가서 다시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가고 이 방향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빨리 감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하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당연히 일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일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최대로 하강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 물론 뭐 우리는 어디가 최대한 하강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 좌표를 입력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최대한 하강을 이제 누군가 딴 사람이 계산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이제 무선을 주고받아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길을 잃었을 때는 자꾸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가지는 기울기 벡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수직 방향입니다. 이 레벨 커브의 수직 방향. 내가 지금 이 레벨 커브에 여기서 최대한으로 하강하는 방향이 어디냐? 접선을 이렇게 다 그어 보시고요. 여기서 이 접선이 수직이 되는 방향에 접선의 수직이 되는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z 이퀄 k인데 그죠? z 이퀄 k인데 f의 p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도 함수를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방향 미분을 취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수인 부분에서 어떤 이
지점을 따르더라도 그죠? 어떤 지점을 따르더라도 그것이 이 레벨 커브 상에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 방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어 이것은 이제 연쇄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함수가 이 레벨 커브가 주어졌을 때 이 그레디언트 방향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그 레벨 커브의 수직인 접선을 생각해서 그 접선의 수직인 방향을 어,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이 된다는 것이고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장 빨리 하강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레디언트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요. 체인 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